자,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혁명 3.0의 핵심 중의 하나예요. 어느 국가든 이런저런 정책들이 다 있는데, 국부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15세기, 16세기 영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던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법치 체계, 농부들이 일한 것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준 것,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것이 영국을 세계적 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아담 스미스는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봅니다. 좋은 제도가 사회의 번영을 이끌어 갑니다. 그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의사결정 체계, 법 체계, 그 다음 어떤 제도의 룰,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위에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이런 개념은 좋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견고히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쁜 놈들에 의해서 자유는 박탈당할 수 있고 우리는 억압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세계에는 한 250개 국가가 있고 그 중에 대다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압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올바른 제도가 굳건히 바닥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이후 단위, 그 윗단위 어떠한 정책적인 장치들도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편에서 어떤 혁명 3.0을 제가 주장하면서 그 핵심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제도고, 이거를 가장 근간으로 꼽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는 해봐야 유지되지도 않아요. 금세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게 뻔하거든요. 요 다음으로 제가 핵심으로 꼽는 것이 이제 화폐를 전자화폐화 하기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세금 제도의 어떤 근간이 돼요. 근데 이런 전자화폐화니 뭐니 이런 정책들도 이 국가적 어떤 결정 시스템을 근간으로 굳건하게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전자화폐화 만들면 뭐합니까?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게 뻔한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 그것을 저는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저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논리적으로 수없이 많은 곳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은 논리적으로 도전받아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겪은 과정과 제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에 의하면 꽤나 자신 있게 새로운 정치 체제로서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했던 것 중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일단은 자신해 봅니다. 부디 저의 이런 거만을 논리로서 깨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자,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다이너미컬리하게 하이어아키컬하다. 진짜로 그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으로 5천만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하이어아키컬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하이어아키컬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이어아키컬한데 이것이 다이너미컬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그 앞서 얘기한 어떤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의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이 계층 구조는 수도 없이 빈번하게 유연하게 변하면서 데모크러시를 할 겁니다. 말이 어렵죠. 이 하이어라키라는 거는 다단계예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고 계층 구조고 클래스 구조고 그런 건데, 컴퓨터 파일 시스템의 어떤 디렉터리 구조를 하이어라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지구라는 폴더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제 육지라는 폴더가 있고 바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육지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또 아시아라는 폴더가 있고 유럽이라는 폴더가 있고 북미라는 폴더가 있고 남미라는 폴더가 있고 이렇게 6개의 하위 폴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면은 일본이라는 폴더가 있고 중국이라는 폴더가 있고 한국이라는 폴더가 있고 한국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서울이라는 폴더가 있고 경기도라는 폴더가 있고 부산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래요. 근데 경기도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파주시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 읍면 동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 단계 구조를 하이어라키컬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다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뭐 이해가 쉽고 정확하겠는데 제가 이제 뭐 동적 다단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다단계의 의미는 벌써 일단 뭐 사기다 뭐 이렇게 고착화되어 버렸으니까 의미적으로는 다단계가 매우 정확해요. 자, 현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체계는 전국을 대략 200여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대략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처음 보는 몇몇 정치인의 시끄러운 소음을 듣거나 말거나 하면서 어차피 지지정당에서 지목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5천만 명의 사람 중에 유권자는 2천 몇백만이 되겠죠. 애들은 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각 선거구별로 10만 명, 대략 뭐 10만 명, 어떤 데는 20만 명, 어떤 데는 5만 명 뭐 이러면서 대략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만 명씩 된다고 치고 이 10만 명 중에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누군가 하나를 후보로 내밀어가지고 이 사람이 뽑히고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국회로 이렇게 300명을 모아서 어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이런 체계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죠? 이 쓰레기 정치 집단 얘들 사실 한 편이거든요. 얘들 한 편인데 이제 쇼를 위해서 이제 둘로 나누는 척을 한 거예요.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뭐 새누리당 뭐 이렇게 편을 나눴어요. 지들 동아리에서 그 MT 가서 게임 하듯이 뭐 백조팀, 고라니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지들끼리 임의대로. 똑같은 애들이에요. 사실 얘네 다 학창시절에 다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다음 그 법조인 선후배 관계고 다 이래요. 얘들이 원래 그냥 지들끼리 이 귀족층을 만든 거예요. 여하간 얘들이 누구 하나를 뽑아서 줘요. 이렇게 각 지역구마다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심지어는 이제 지역구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도대체 뭡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데 살던 사람을 여기다가 주소 이전 시켜놓고서는 여기 지역의 대표라고 이렇게 뽑아달라고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럼 이제 우리 우매한 개돼지 민중들이 아유 내가 뽑은 거야 그러고서는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보내요.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에이씨 니들이 하나씩 뽑은 걸로 하니까 우리가 맘대로 해먹기가 조금 곤란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직접 또 보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돼지 분들은 이 국회에 어떠한 뭐도 할 수 없어요.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얘들이. 제가 비하기 심한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200여 명의 정치인은 그리고서는 이제 각 정당에서 내려보낸 사람들 하면 대략 한 250명 되는데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도 잘 모르는 일에 고액의 보수를 받아가며 진흙탕 싸움질을 하는 체계입니다. 네, 동적계층형 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각각의 의회에 속해 있고 각 의회는 원하는 상위의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속하면서 최상위 의회까지
7단계의 계층을 갖는 체계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일단 요약을 해봤는데, 이 요약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설명이 너무 요약이 심하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죠. 동적 계층형이라고 칭한 이유는 그 계층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회들이 자유롭게 상위 의회를 선택할 수 있고 하위 의회를 모집할 수 있어서 빈번하게 유기적으로 그 노드와 라인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죠. 자, 아까 우리 현재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대표로 뽑고 또 하나를 대표로 뽑고 요 모임에서 대표를 뽑고 요 3명의 모임에서 대표를 뽑고 요 3명의 모임에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가 또 하나의 의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 각각들도 다 의회인 거예요. 저는 편의상 이걸 최하위 의회라고 칭하겠습니다. 각각의 최하위 의회에서 하나씩 올려보낸 게 차하위 의회라고 편의상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요 차하위 의회는 또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또 하나를 올리고, 여기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서 또 하나를 올립니다. 그럼 요건 또 그 윗단계의 의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최상위 의회에 요 밑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7단계를 거치다 보면 최상위 의회의 의원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이분들 모두 요 가족이기도 하고 이게 회사기도 하고 이게 무슨 동호회기도 하고 그래요. 각각의 관심사별로 이렇게 그룹을 이뤄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활동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모여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차상위부터 사실상의 어떤 뭔가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의논을 해요. 여기서 어떤 안건별로 의논을 해요. 여기서 나온 안건을 요 그룹에서 나온 안건을 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논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의결을 통해서 요 상위의회로 보내는 거예요. 안건을. 그러면 여기는 또 요만큼의 그룹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과 저만큼의 그룹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한 10명, 20명 남짓의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또 의논을 해요. 그것이 의논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상위의회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또 상위의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를 한 6, 7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최상위의회에서 안건으로 진짜로 중요한 안건이라 그러면 최상위 의회에서도 그걸 안건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말단에 가장 그냥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내가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안건이 있어요. 그럼 그 안건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최상위 의회에서도 다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안건이 나올 일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여하간 구조적으로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도 전체적인 논의 체계에서 배제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각 개인은 뭔가 의회를 형성할 수 있고, 이거는 뭐 3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그 의회들은 각각의 또 대표를 선임을 해서 그보다 더 큰 개념의 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번 의회는 1번 의회의 대표자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3표를 행사하는 거고, 요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 사람은 2표를 행사하는 거고, 여기서 개인으로서도 참가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의회도 개인이 그냥 개인으로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표를 행사할 뿐인 거죠. 요 6번, 7번의 멤버로 있는 요 6번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 17표를 행사하고 요 한 개짜리는 한 표를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평해요.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무슨 그 이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요 각각의 선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동그라미 중에 아래로 선이 없는 것은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조금 큰 동그라미들은 전부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1번도 의회고 3번도 의회고 4번도 의회입니다. 2번은 개인이에요. 아래로 선이 없으니까. 그 다음 6번도 의회예요. 이게 다 의회예요. 구성원을 개인으로만 갖고 있는 곳을 최하위 의회라고 편의상 칭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최상단에서 국가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곳을 최상위 의회라고 편의상 칭하자고요. 여하간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거나 하위 의회들입니다. 이 4번을 구성하는, 의회 4번을 구성하는 멤버는 의회 1번의 대표자와 개인 2번과 의회 3번의 대표자로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총 가지고 있는 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명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도 1번 대표자는 3명분의 지분을 갖고 있고, 3번 대표자는 2명분의 지분을 갖고, 2번 개인은 1명분의 지분을 가져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를 의결했는데, 3명이지만 2번, 3번이 짬뽕을 주장하고 1번이 짜장면을 주장을 하면 2대1이 아니라 3대3이 되어서 짬짜면을 시켜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6번 의회도 3명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관이죠. 의회죠. 요 4번의 대표자와 7명 지분을 가진,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지분을 가진 4번 대표자와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지분을 가진 요기 대표자와 3명 지분을 가진 요기 대표자. 그래서 총 지분수로 따지면 16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회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여서 의논을 하는 사람은 3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위의회를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7번 의회도 어딘가에 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4번 의회가 반드시 6번 의회의 소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의를 통해서 뭔가 6번 의회, 뭔가 찌그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것 답답하다. 우린 조금 더 세련된 논의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요 의회로 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이 통째로 가서 이쪽에 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커지죠. 커지고 얘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디를 탈퇴하고 어디를 가입하고 이거는 요 구성원들끼리 그냥 의논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여기서 요게 이제 어떤 개인의 하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건 그냥 안 된다고 치고, 이렇게 모여서 이 최상위 의회는
대략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것으로, 그 10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거는 그래도 어떤 뭐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좀 서로 성향을 인지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도 순번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 아닌가. 이 이상 되면은 순번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의견을 표출한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적절하지 않나 그냥 뭐 생각을 한 거지, 어떤 뭐 다른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요 노드와 선은 아주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아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1번의 대표자가 4번의 대표자가 되어서 결국 여기에 대표자가 되어서 7번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그 대표자는 탄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 사람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뭔가 싸가지 없게 했어요. 그럼 다시 끌어내려요. 그 사람 끌어내려요. 너 안 돼. 우리 대표 안 돼. 요 사람이 요렇게 갔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뭔가 싸가지 없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너 내려와. 대표 아니야. 라고 하면 대표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신 요 사람을 올려요. 그럼 요 안에서는 요 사람이 자동으로 여기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요 사람일 경우에 올렸던 거지, 요 사람일 경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뽑겠죠. 올릴 사람을. 요 사람을 올리겠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요 중에서 요 사람이 자동으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의논하겠죠. 누구를 올릴지. 요 사람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표도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고정으로 뭐 임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러느냐? 뭐 아무도 권력을 못 갖는 거예요.